신인간혁명 제17권 이케다 다이사쿠 희망. 많은 졸업생이 고개를 들고 저편을 우러러보듯 노래했다. 내일부터는 뿔뿔이 흩어진다고 생각하니 모두 눈물이 쏟아지려 해 견디기 힘들었다. 그 감정을 필사적으로 억누르고 있었다. 신이치는 마음으로 말을 건넸다. 내가 만든 학원에 와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생애 같은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21세기를 부탁해요. 졸업식 후 야마모토 신이치는 일기생 입학식 때 선사한 전통, 평화, 예의범절, 교양, 청춘 다섯 항목의 지침을 새긴 비석 제막식에 참석했다. 나아가 졸업생 학부모의 정성으로 완성된 반딧불이 연못 개막 식전과 사은회에도 참석했다. 신이치는 졸업생들에게 몇 번이고 말을 건넸다. 무슨 일이 있으면 만나러 오세요. 언제나 함께입니다. 그 말은 졸업생에게 커다란 희망이 되었다. 개관식을 하루 앞둔 4월 2일에 있었던 일이다. 간사이 도다 기념관에 있는 신이치에게 여러 명의 졸업생이 민들레꽃으로 직접 만든 꽃 누르미 작품을 들고 찾아왔다. 그 중에 재수를 하는 멤버가 4명 있었다. 신이치는 마음이 아팠다. 넉넉하게 시간을 갖고 그 멤버들을 격려하고 싶었지만 이날은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었다. 그래서 4일에 만나기로 했다. 4일 신이치는 그들과 학원에서 만났으며 교직원 회식 자리에도 초대해 간담했다. 신이치가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하세요 하고 말하자 재수를 하는 한 학생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선생님, 재수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가르쳐 주세요. 그녀는 낙담한 듯 몹시 피로해 보였다. 게다가 재수를 하게 돼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게 되어 상심한 듯 했다. 신이치는 말했다. 먼저 타성에 젖지 말고 하루의 계획을 명확하게 해서 규율 바르게 생활해야 합니다. 또 공부가 힘들지 모르지만 생활의 변화와 리듬을 주기 위해 집안일도 착실하게 거들면 어떨까요? 이것은 여성으로서 장래를 위해서도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으로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 1년 안에 집안일을 모두 습득하고 말겠다는 각오로 하기 바랍니다. 재수라는 미지의 경험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불안하고 고민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1년간은 정말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1년은 5년, 10년에 필적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시험에 떨어져서 마음이 무겁겠지만 긍지를 갖기 바랍니다. 학생은 속하 여자 학원에서 여성으로서 어느 학교에도 뒤지지 않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신이치는 감사하는 듯한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긴 인생에서 1년이나 2년 재수를 했다고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수한다고 해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주눅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자 다른 재수생이 말했다. 선생님, 그렇지만 저는 재수는 1년으로 끝내고 싶습니다. 외국어 대학교 시험을 본 멤버다. 그렇군요. 훌륭한 결심입니다. 그러나 합격하기는 어렵습니다. 1년에서 들어가면 내가 물구나무로 서겠습니다. 정말이지요? 그럼 물구나무 서기 연습해 두세요. 반드시 합격하겠습니다. 자, 그럼 나는 물구나무 서기를 연습해 두죠. 아버지와 딸의 환하고 명랑한 대화였다. 주위에 있는 교직원은 창립자 앞에서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제자의 모습을 조마조마하며 지켜봤다. 재수생들은 신이치와 대화하면서 점차 활기를 되찾았다. 스위스 철학자 힐티는 인간이 크게 진보하는 길은 언제나 괴로움으로 열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괴로움을 이기려면 무엇보다도 격려가 필요하다. 격려는 용기의 어머니다. 신예치는 명문대학교에 합격한 사람보다도 재수하는 멤버들에게 깊이 마음을 썼다. 성공했을 때는 나를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나 실패하고 상심하고 괴로움에 고민하고 있을 때는 나를 찾아오라. 이것이 신이치의 진심이기 때문이었다. 신이치는 교직원에게 재수생이 몇 명 정도 있는지 물었다. 그리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다는 학생에게는 아르바이트도 소개하기로 했다. 신혜치는 이날 만난 졸업생들과 내일도 또 학원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들의 새로운 비상을 위해서 신혜치는 철저하게 격려하자고 다짐했다. 이튿날 신혜치는 소카 여자 학원에서 열린 기숙생 회식에 이 멤버와 함께 참석했다. 신혜치는 졸업생들에게 제안했다.
여러분이 서로 영원히 우정을 맺는다는 의미에서 여기 모인 멤버로 그룹을 만듭시다. 그들은 얼굴 가득히 웃음을 띠며 머리를 끄덕였다. 어떤 이름으로 할지는 여러분이 의논해서 정하세요. 멤버 한 사람이 곧바로 대답했다. 지난번 모두 함께 민들레꽃으로 꽃누르미 작품을 만들어 선생님께 드렸는데 민들레꽃을 만들면서 사이가 좋아졌으니 민들레 그룹이 어떨까요? 그렇군요. 좋은 이름입니다. 밝혀도 달펴도 다시 피는 민들레의 미소라는 시도 있듯이 여러분도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끝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예! 재수를 하는 멤버의 얼굴도 밝게 빛났다. 도쿄로 돌아온 신이치에게 이 멤버들이 보낸 감사 편지가 도착해 있었다. 각자 새로운 결심에 불타 힘차게 공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다. 신이치는 바로 시를 보냈다. 봄 들판에 민들레 여왕 향기롭게 피어 비에도 바람에도 미소를 잃지 않는다. 책반지 뒷면에는 흐뭇한 편지 정말로 고마워요. 나도 건강하답니다. 우리 딸들 만날 날을 진심으로 고대하고 있어요. 라고 적었다. 또 신이치는 간사히 왔을 때는 그들을 만나 격려했다. 신이치는 평생 딸들의 행복을 기원하며 계속 지켜보겠다고 결심했다. 재수하기로 정한 졸업생들은 창립자의 진심에 보답하자며 필사적으로 대학 입시 공부에 도전했다. 이듬해 신이치에게 모두 합격이라는 낭보가 도착했다. 톨스토이는 외쳤다. 설령 상대가 한 사람이라도 교육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이것은 위대한 일이다. 신해치도 그것을 실감했다. 그 한 사람에서 역사는 시작한다. 신해치는 그 후에도 속하 여자학원에 수차례 발길을 옮겼다. 그때마다 학생들은 아버지 어서 오세요 하며 신해치를 환영했다.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최대 위협은 사람을 육성하는 일이다. 그 힘든 작업에 의해서만 세계와 미래를 바꿀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생명을 깎는 듯한 심정으로 젊은 혼과 부딪혀야 한다. 돌과 돌이 서로 부딪혀 불이 생기듯이 생명의 촉발이 있어야 비로소 창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1977년 가을이었다. 야마모토 시니치의 장남 마사히로는 내년에 대학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고 있었다. 마사히로는 게이오 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문학부 사학과의 학사 입학을 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 면허 취득에도 전념했다. 마사히로의 인품을 접한 유명 사립 고교 관계자가 우리 학교 교사로 와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그러나 마사히로는 학자의 길도 생각해 해외 유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하려 했다. 또 마사히로 당사자는 모르는 이야기였지만 신이치가 회견한 기업의 임원 중에는 아드님을 꼭 우리 회사로 하고 부탁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후이는 고맙지만 신이치는 정중하게 사양했다. 그리고 마사히로에게는 그 일을 말하지 않았다. 스스로 자기의 진로를 선택해 자기에게 부끄럽지 않은 신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었다. 신이치는 새 아들에게 자주 말했다. 출세하지 못해도 좋다. 유명인이 되지 못해도 좋고 되길 바라지도 않는다. 단지 올바른 신앙을 관철해 어떠한 위치에 있더라도 학회를 위해 힘을 다하는 사람이 되기 바란다. 학회에 온 힘을 다하는 것이 세계 평화에도 모든 것에도 통한다. 아들들도 신이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했다. 어느 날 진로를 고민하는 마사히로에게 미네코가 한마디 조언했다. 인간으로서 사는 이상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은이란다. 너도 학회에 신세를 졌으니까 학회를 위해 온 힘을 다해 다오. 진로에 대한 명쾌한 지도였다. 그 한마디로 마사히로는 마음을 정했다. 마사히로는 자신이 무엇으로 창가학회에 가장 공헌할 수 있는지를 생각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창가 교육에 진력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생각하면 마사히로는 도쿄 소카학원 입학식 날에도 학원을 방문했고 소카대학교 기공식에도 참석했다.
나아가 간사이 속하 여자학원 입학식에도 참석했다. 마사히로는 거기에 아버지이면서 스승이기도 한 신이치의 창가 교육의 길에 진력하라는 뜻과 기대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또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 여자 학원에서 사회과 교사를 찾던 때였다. 마사히로는 취직을 희망하고 추천을 받았다. 그리고 다행히도 채용이 결정됐다. 그는 부모 곁을 떠나 생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미네코가 말했다. 너는 도쿄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계속 도쿄에 있는 것보다 멀리서 고생하는 것도 장래를 위해 재산이 될 거다. 신이치 또한 교사로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마사히로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건강에 유념하고 학원을 위해 학생 한 사람을 위해 생명을 불태워라. 먼저 10년을 목표로 인내와 지속으로 끝까지 분발해야 한다. 그래야 자기도 승리하고 학생도 승리하고 학원도 승리할 수 있다. 초대회장 마케코치 스네 사부로도 제2대 회장 도다 조세이도 모두 교육자였다. 신이치는 교사는 아니었지만 선사와 은사의 구상과 뜻을 실현하기 위해 소카학원, 소카대학교를 창립해 교육에 최선의 힘을 쏟았다. 지금 아들 마사히로가 교육자의 길을 선택해 미래 인재 육성에 인생을 걸기로 결심한 것이 무엇보다 기뻤다. 한편 마사히로는 아버지 신이치가 청년 시절에 온 정성을 기울여 구축한 창가의 민중성이라고 할 수 있는 간사이 땅에서 사회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되어 한없이 기쁘고 무량한 긍지를 느꼈다. 1978년 4월 마사히로는 봉직했다. 그리고 고교 1학년 반 부담임이 됐다. 처음으로 교단에 섰을 때 마사히로는 마음으로 외쳤다. 이 학생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행복해지는 교육을 하겠다. 마사히로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다. 풍요로운 자연의 혜택을 받은 넓디 넓은 가타노의 학원은 동화 속 나라처럼 느껴졌다. 또 남자 학교에서 성장한 그는 여학생을 대하는 기본 자세부터 배워야 했다. 여자 학원은 개교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마사히로는 지금까지 만들어 온 역사와 전통을 알고자 소가 여자신문을 창간호부터 모아서 속독했다. 또 선배 교사가 알려준 사항들을 모두 실천해 자신의 것으로 하자고 결심했다. 귀가에서도 지도안을 만들고 교재 연구에 몰두하느라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일에 열중했다. 그해 4월 말 야마모토 신이치가 학원을 방문했다. 신입생인 6기생이 입학을 축하하는 회식에 참석하는 등 학생들을 격려하고 그 밖에도 교직원 대표와 간담도 나눴다. 그때 자연보호가 화제에 올랐다. 신이치가 교직원들에게 물었다. 학원 근처 강에 반딧불이가 많이 살았다고 들었는데 요즘도 그 주변에 반딧불이가 많습니까? 한 교직원이 대답했다. 있습니다만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군요. 안타깝군요. 물이 더러워지면 살 수 없지요. 아마도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반딧불이는 평화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학생과 지역을 위해 반딧불이를 되돌아오게 하면 어떨까요? 시민들도 대단히 기뻐할 겁니다. 또 가타노는 벚꽃으로도 유명하니까 봄에는 활짝 피는 벚꽃으로 신입생을 환영하면 어떨까요? 교직원들은 수많은 반딧불이가 날아다니고 봄에는 벚꽃이 향기롭게 피는 가타노를 상상하자 희망이 솟는 듯했다. 신이치는 말을 이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 중에서 담당을 정해 도전해 보십시오. 거기서부터 학생도 자연의 훌륭함을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신해치의 제안을 듣고 교직원들은 자연을 지키는 새로운 학원의 전통을 만들자고 서로 다짐했다. 신해치의 제안에 마사히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지구 환경을 지키는 일은 자신의 주위 환경을 지키고 자연을 가꾸는 일에서 시작한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학생들은 환경 보호를 체험하고 커다란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 분명하다. 마사히로는 한 사람의 제자로서 시네치의 교육 사상을 실천하고자 반딧불이와 벚나무 보호에 전념하기로 결심했다. 교사들은 모두 진지했다. 반딧불이 보존과 육성에 자진해서 나선 수학교사 마스오 시게오는 반딧불이 연구부터 시작했다. 여러 문화를 섭렵하면서 반딧불이에 관한 풍부한 지식을 지닌 사람이 있으면 어디라도 달려가 이야기를 들었다. 또 늦은 밤 강에 나가
배를 땅에 붙이고 조심스럽게 기어가 반딧불이 유충을 관찰하기도 했다. 경찰관이 수상한 자로 여겨 불심 검문을 한 일도 있었다. 나아가 자연환경 정비에 힘쓰며 반딧불이를 기르기 위해 인공 강을 교내에 만들어 연못에서 대나무 물바지로 물을 끌어다 썼다. 이 강은 반딧불이 강으로 이름 붙였다. 반딧불이를 기르려면 유충의 먹이가 되는 다슬기를 채취해야 했다. 마사히로도 담당 교사와 함께 다스기를 채취하러 다녔다. 강으로 들어가 바지가 진흙투성이가 되도록 열심히 찾았다. 반드시 반딧불이가 날아다니게 하리라. 교사들의 다짐은 확고했다. 학생들이 뜻을 모아 반딧불이 보전에도 만들었다. 신이치 또한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도토리를 방문했을 때 많은 반딧불이를 날려 환영해준 멤버에게 부탁해 반딧불이를 나눠받아 학원에 보냈다. 학원에서는 그중에서 암컷을 골라 수조 안에서 양식을 시작했다. 산란에서 유충이 되기까지 날마다 수온이나 수질을 조사하면서 물을 바꾸고 먹이를 주며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강한 끈기로 길렀다. 그러나 환경이 조금만 변해도 바로 죽고 말았다. 여러 번 실패를 거듭했다. 그러나 실패에서 배워 하나하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유충으로 키웠다. 그 노고에 기쁨이 일었다. 괴테는 외쳤다.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는 사람을 보면 생각하라. 그는 이미 큰 일을 성취한 것이다. 1978년 11월 야마모토 신일치는 창가학회 창립 48주년을 기념해 환경 문제는 전 인류적인 과제라는 제목의 제언을 세이쿄 신문에 발표했다. 그 내용에서 그는 환경 문제는 전 인류가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환경 유엔, 창설 등을 제창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자연 보호, 환경 증진 운동의 토양에는 폭넓은 민중의 지지, 합의가 필요 불가결합니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인생관을 신념으로 한 사람들의 커다란 공감과 지지가 있어야만 그 운동은 착실한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소가 여자학원의 교사도 학생도 이 제언을 보고는 지금 자신들이 추진하는 자연보호 운동의 커다란 의의와 긍지를 느꼈다. 그것은 사명의 깊은 자각을 촉구했다. 반딧불이 유충은 성장한 단계에서 교내에 만든 반딧불이 강에 방류하게 된다. 그리고 강에서 육지로 올라온 유충이 번데기가 되고 성충이 된다. 그러려면 유충이 상륙할 수 있도록 둑을 만들어야 했다. 12월부터 1월에 걸쳐 찬 바람이 부는 속에서 흙을 쌓아 올리는 작업을 했다. 교사도 학생도 하나가 돼 기쁜 마음으로 작업을 힘썼다. 야모토 마사히로도 운동복 차림으로 묵묵히 흙을 날랐다. 빛나는 반딧불이가 가타노의 밤하늘 가득히 춤출 그날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신이치가 반딧불이 보호를 제안하고 1년 후인 1979년 5월 학원에서 양식한 반딧불이가 처음으로 날아올랐다. 반딧불이 3마리가 희미한 빛을 발하면서 슬며시 밤하늘에서 춤췄다. 온 학원에 커다란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이 3마리의 작은 비상이 바로 반딧불이 학원이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수는 많지 않았지만 그로부터 약 2주 동안 날마다 반딧불이가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겐지 반딧불이도 헤이케 반딧불이도 있었다. 신혜치는 그 보고를 듣고 실을 읊어 반딧불이 양식에 끊임없이 정열을 기울여 온 마스오 교사에게 보낸다. 반딧불이 난다. 겐지도 헤이케도 더불어 함께. 소가 여자학원의 반딧불이는 해마다 불어났다. 또 학원의 반딧불이 보존회가 반딧불이를 사육, 관찰하는 활동을 계기로 지역에도 반딧불이 보존 운동이 확대됐다. 또 학원은 지역 사람들을 위해 교내에서 반딧불이를 즐기는 반딧불이 관상 주간을 마련했다. 그뿐 아니라 부근의 양호학교 등의 반딧불이나 유충을 증정하고 각 지하천에 유충을 방류했다. 야마모토 신이치가 학원 하늘에서 춤추는 아름다운 반딧불이 무리를 직접 목격한 때는 1986년 6월이었다. 이날 학원을 방문한 신이치는 어서 밤이 오기를 기다렸다. 해질녘을 기다려 아내 미네코 그리고 마사히로와 함께 반딧불이강 부근에 서 있었다. 잠시 후 땅거미가 지자 초록빛 몇 가닥이 꺼졌다 켜졌다 하며 날기 시작했다. 수십 아니 수백인가?
꿈나라 같은 장엄한 빛의 나무였다. 아름답네요. 미네코는 감탄한 소리가 절로 나왔다. 시니치가 부채를 앞으로 내밀자 반딧불이가 한 마리 천천히 다가와 부채 끝에 앉았다. 헤이안조 시대로 돌아온 것처럼 정말로 멋지다. 시니치의 제안에 응해 일어선 교사의 정열의 불꽃이 학생에게로 지역으로 번져 반딧불이가 되살아났다. 그리고 지금 생명의 빛을 발하며 하늘에 가득한 별처럼 밤하늘을 장식하고 있다. 가타노의 하늘은 아름다운 보석 상자가 됐다. 시니치가 마사히로에게 말했다. 해냈구나. 나는 이 광경을 영원히 잊지 못할 거다. 분투한 분들께 고맙다고 전해다오. 마사히로는 모든 기쁨은 고난에 생긴다고 한 독일 시인 휠덜린의 말을 음미하면서 크게 머리를 끄덕였다. 시네치와 미네코에게도 반딧불이와 논인 한때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됐다. 귀가하는 도중에 시니치는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으로 시를 읊었다. 만요가 지금이라며 빛나는 반딧불이구나. 우아한 보석,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반딧불이 연못, 왕조의 나무들의 겐지의 반딧불이구나. 소카 여자학원은 벚나무 보존 활동도 착실하게 진행했다. 학원 교내에는 소금질에 양도받은 벚나무를 포함해 수백 그루를 식수했는데 정비는 거의 하지 않았다. 먼저 잡초를 뽑고 줄기에 감긴 철사 등을 제거하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마사히로는 이 작업에도 솔선해서 참가했다. 마사히로는 학원과 학생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힘든 작업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처음에는 단지 교사 두세 명이 작업을 시작했다. 작업은 중노동이었다. 그러나 언젠가 이 학원이 멋진 벚나무 정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뚝뚝 떨어지는 땀방울 또한 상쾌했다. 얼마 안 있어 방과 후에는 학생들도 작업에 동참했다. 또 벚나무 그루 수나 종류, 줄기의 굵기도 조사해 교내에 있는 벚나무 분포도도 만들었다. 손질은 커다란 성과를 가져와 해를 거듭할수록 벚나무 아름답고 향기롭게 피었다. 왕 벚나무나 수양 벚나무 등 10종류 정도의 벚꽃이 현란하게 서로 경쟁하듯 피었다. 학원에서는 해마다 4월 초순에 이웃 주민을 초대해 벚꽃 축제를 열기로 했다. 여자학원은 아름다운 벚나무 정원이 되고 우호의 정원이 됐다. 이 밖에 학원에는 대나무숲, 연꽃, 애기 동백, 보전회 등도 만들어져 자연보호 운동이 환경교육의 빛나는 전통으로 정착했다. 큰아들 마사히로가 소카 여자학원 교원이 된 이듬해 1979년에는 둘째 아들 히사히로도 소카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하고 소카대학교 직원으로 모교에서 근무하게 됐다. 또 셋째 아들 히로타카도 소카 대학교를 졸업하고 1983년에는 간사이 소카 초등학교, 1982년 개교의 교직원이 됐다. 시니치와 미네코는 새 아들이 창가 교육에 종사하게 되어 무엇보다 기뻤다. 시니치가 흐뭇해하며 말했다. 새 아들을 합하면 창가 일관 교육이군. 정말 그렇네요. 미네코도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그녀의 가정교육이 이뤄낸 결실이었는지도 모른다. 사회과 교사 야마모토 마사히로는 정치, 경제도 담당했다. 그러나 교과서만 사용하는 수업은 학생 대부분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정치, 경제가 생활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는지 실감케 하고 싶었다. 그래서 전쟁 후를 무대로 한 소설도 교재로 사용해 민중 생활이 얼마나 크게 정치, 경제 영향을 받는지 함께 학습했다. 또 해외에서 경험을 쌓은 교사에게 체험을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이윽고 학생들은 정치, 경제에 상당한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됐다. 개교한 지 9년 후인 1982년 여자학원은 전환기를 맞았다. 남학생도 받아들여 명칭도 간사이 소카 중학교, 고등학교로 변경했다. 이때 남자 학교였던 도쿄 소카 중학교, 고등학교는 여학생을 받아들여 소카 학원은 도쿄와 간사이 양쪽 모두 남녀공학으로 바뀌었다. 양쪽 모두 남학교와 여학교의 각 특성을 살린 교육을 실시해 좋은 전통을 구축했지만 도쿄와 간사이 소카 초등학교는 남녀공학이었다. 이에 일관
교육을 생각했을 때 남녀 함께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공학을 실시하기 1년 전에 남녀공학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마사히로는 위원회 일원으로서 준비를 추진했다. 협의를 거듭한 결과 중학교는 공학으로 하되 고등학교는 처음에는 남녀가 별도 학급으로 출발하기로 결정했다. 여학생들만 교육해 온 교사들은 남학생 반 담임을 맡기를 주저하기도 했다. 마사히로는 자신은 남자 학교를 거쳐왔으니 자기가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섰다. 여학생과 달라 확실히 남학생은 대하기가 어려웠다. 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도 있었다. 어느 때는 학교에서도 그러한 학생들에게 엄중하게 주의를 줬다. 이튿날 마사히로는 삭발을 하고 등교했다. 교사인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 학원에서 마사히로의 성실한 분투는 시네치의 귀에도 들려왔다. 그러나 시네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학생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으며 노고에 노고를 거듭하고 철저히 노고해야 참된 교사이기 때문이다. 남녀 공학이 된 간사이 속하 학원에서 1985년에 첫 남자 졸업생이 나왔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이 남자 동창회를 금성회로 했다. 어느 장소든 어느 땅이든 샛별처럼 빛을 발하며 민중을 지키는 리더로 자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명명했다. 여자 학원 시절부터 스네치가 일관적으로 호소하고 노력했던 것은 학생들에게 세계로 눈을 돌리라는 것이었다. 일본이라는 섬나라에서만 세상사를 보고 있으면 아무래도 편협한 가치관에 빠지기 쉽다. 스네치는 청춘 시절에 그 틀을 깨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훗날 학생들과 함께 작성한 새로운 교가 영광의 깃발에도 세계를 연결하자 명랑하게라는 한 구절을 선사한다. 또 신이치는 간사이 교에도 도쿄교나 소카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각계 리더를 적극적으로 초청했다. 학원생이 세계 인류 지도자의 지성과 인격을 접하면서 인간의 정의와 불굴의 신념을 배웠으면 하는 마음에서이다. 또 세계 리더들이 다음 세계를 짊어질 사명에 불타는 학생들을 만나 창가의 인간주의 모습을 봤으면 하는 마음도 강했다. 독일 시인 힐덜린이 말한 아주 젊었을 때부터 기품이 있는 인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는 지당한 말이다. 간사이 학원에는 지금까지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로그노프 모스크바 대학교 전 총장, 운거 유럽과학 예술 아카데미 회장, 하르트 쿠바 문화부 장관, 아부에바 필리핀 대학교 총장, 조문부 제주대학교 총장 등 학교를 방문한 인사는 무려 51개국 1,500명이 넘는다. 직함은 학교를 방문했을 때 평화를 위해 몸바쳐 온 식자들은 인류의 행복 실현을 자신의 사명으로 하는 학생들에게 한결같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예를 들어 브라질 푸파투 콘 론드리나 대학교 총장은 이렇게 찬사를 보냈다. 젊은 학생들이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미래를 위해, 평화를 위해 함께 싸울 분들이라고 느꼈습니다. 간사이 소카학원은 여자학원 시절을 포함해 개교 35년째 2007년 현재를 마쳤다. 지금은 도쿄 소카학원과 함께 일본을 대표하는 최우수 인간교육의 학부가 됐다. 세계 시민 육성을 지향해 어학교육에도 힘을 쏟은 결과 영어 검정시험 우수단체로서 표창도 받았다. 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이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 어스캄 참가는 세계 최다 연속 25회를 헤아린다. 어스캄이란 우주에서 지구를 사진 촬영해 지구에 대해서 배우는 연구다. 나아가 토론부, 경식 야구부, 쟁곡부, 취중학부, 댄스부, 육상부, 배구부, 검도부 등이 전국 대회에서 활약하며 럭비부, 바둑부, 합창단 등이 간사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또 졸업생은 약 1만 명, 현재 2007년 현재로 대학 교원과 초중고 교직원 등 교육 관계자도 많다. 모교인 간사이 소카학원에서 교표를 잡고 있는 졸업생도 있으며 그중에는 야마모토 마사히로가 담임을 맡았던 반에서 공부한 남자 일기생도 있다. 나아가 의사, 간호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국회의원 등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멤버도 많다. 활약하는 무대는 일본 국내에 그치지 않고 세계 5대조에 이른다. 그렇지만 신이치는 학원 출신자가 민중을 지키고 민중에게 봉사하는 정신을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기뻤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게 행복해질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가치 창조 교육, 인간주의 교육이 창가 교육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일생을 기울여야 창가 교육의 결실이 있다. 따라서 학원 출신자는 평화를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 인간을 위한 사회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인류의 불행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영원히 멈춰서는 안 된다. 불행을 간과하지 마라. 민중을 지켜라. 인간을 지켜라. 평화를 지켜라. 그것이 바로 야마모토 시니치가 학원생에게 보내는 유언이자 혼의 외침이다. 그리고 그 실천 속에 창립자와 함께하는 사제 공존의 희망의 길이 있다. 그대도 왕자라는 영광의 깃발, 그대도 승리라는 영광의 깃발. 시네치가 학원생과 함께 만든 교가의 끝 부분이다.